안녕하십니까. 월간 리뷰 발행인 김종섭입니다. 저희가 월간지에는 평을 많이 실지만, 그리고 또 온라인에는 많이 실지만, 그것만으로는 리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리뷰를 한번 읽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테스트로 제가 3월 14일 공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 필하모닉 마스터피스 시리즈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셰헤라자데 라는 제목으로 3월 14일 날 토요일이죠.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최수열 지휘의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협연자로는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나왔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난 후에 피아노 앙코르로 라흐마니노프 프렐류드 4번, 아마 2부겠죠. 2부에서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이 평론은 작곡가이자 그리고 우리 월간 리뷰의 상임 평론가인 성용원 교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WBC 예선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본선 진출을 한 한국 야구 대표팀이 8강에서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만나 7회에 0대 10으로 골드 게임 패를 당했다. 안타깝고 분하지만 경기를 보는 내내 상대가 되지 않음을 절감했고 체급차만 어마어마하다는 걸 체감했다. 용을 써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국내 연주 단체에서 연주자들의 개인 기량으로 판가름하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나 라벨의 볼레로 같은 작품을 한다고 하면 별 기대가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미 우리의 귀와 눈은 세계 최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도미니카나 그 도미니카를 이긴 미국, 그리고 몸값만 1조 원에 육박하는 비현실적인 선수인 일본은 오타니가 뛰는 메이저리그를 직관한 사람이 KBO에 만족할 리 없기 때문이다. 목관의 대기들이 질비한 레봉 프랑스의 프랑스나 러시아의 인류 악단, 그리고 최근에 방한하여 브루크너의 정석을 들려준 WDR 퀼른에 비해 부처이나 경기필 등의 시방 악잔들은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가진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는 이미 음악회 방문 전부터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감상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위대한 명곡들의 시련에 빠져 음악의 감동을 느끼고 싶어서가 그중 하나요. 또 하나는 국내 연주 단체들을 응원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다. 인천시향의 상임 주휘자로 재직 중인 최수열이 경기필의 포디움에 섰다. 왜? 경기필과 김선욱의 동거는 2년 만에 끝나 올해부터 경기필이 수장이 없기 때문이다. 김선욱은 2년간 경기필과 참 많은 걸 이루면서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서로가 알아가려는 시점에서 모종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쥐불놀이처럼 쥐봉을 팽팽 돌린다고 필자에게 대차게 공격당한 최수열은 작년 12월 인천시향과 함께 말로 교향곡 9번을 완주하고 대곡들을 구조적으로 완파해 가면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박재홍 역시 마찬가지다. 독주, 반주, 실내악, 라흐마니노프와 스크라빈으로 데카에서 출시한 음반까지 서울과 대관령 등 그 또래 피아니스트 중 필자가 가장 많은 시련으로 들은 연주자인 박재홍일 텐데 복장부터 태도, 음악을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들먹어가며 필자는 매몰차게 훈계하기도 했다. 그런 둘이 경기필과 함께 일부에서 선보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박재홍의 파워풀한 타건과 넘치는 야성미를 여유있고 포괄적으로 최수열이 수행하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명연을 펼쳤다. 2부 세헤라자데에서의 다른 개개인의 기량 한계를 일일이 따지는 건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왜 일본의 오타니나 미국
도미니카 선수들만큼 못하느냐라고 호통치는 거와 마찬가지이므로 삼가겠다. 프로 연주자라면 철저한 연습으로 무대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게 기본이요, 찾아온 관객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연주를 듣는 청자에게 당연한 예의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색이 수석이라는 자들이 음정이 나가고 악곡에 대한 연습 부족 또는 신체적인 퇴보가 현저하다면 절차 탁마하든지 스스로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경기필 단원들에게 WDR이나 라스칼라 같은 단체만큼의 연주력을 기대하고 가는 건 아니지 않은가. 물론 그들도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나 처구 등으로 항변하겠지만 애로사항이 없는 직장은 지구상에 단 한 군데도 없다. 김선욱과의 2년 동안 강남 심포니를 압삽할 정도였으며 한 몸이 되어 열과 성의를 다하던 모습은 눈에 생생하다. 필자는 지중배와 경기필이 했던 2023년 4월 14일 베를리우즈의 환상교향곡 연주회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로 불과 2주 전 4월 3일 이병옥이 포디움에 올라 서울시 오페라단과 함께한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서는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경기필은 도깨비 같은 낙단이라고 호칭했다. 누가 주의를 하고 어떻게 조련하고 어떻게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어떻게 단합을 시키냐에 따라서 경기필이 널뛰기 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수열은 곡의 개시부터 밑에서부터 끄집어 올라오는 사운드로 공간을 채워나갔다. 예비박부터 두 번 돌리는 쥐봉 바람에 보는 사람이 불안한데 처음에는 그게 충분히 스며들긴 했지만 곳곳에서 파트 간 타임이 서로 맞지 않아 들쑥날쑥했다. 예를 들어 1악장의 주제가 트럼본으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4악장 알레그로 난 트로포 마에스토소 부분에서 트럼본이 늦게 밀고 들어오는 등 타점이 어그러지는 곳이 많았다. 1악장 서조 끝나고 세헤라 제레의 호소와 같은 바이올린 여린 솔로가 시작되는 렌토에서 하프의 첫 번째 가단조 화음 아르페지오 포르테가 상대적으로 커서 놀랐다. 이어 메조 포르테 피아노로 데크레센도는 확실하게 시전되었는데 원점인 포르테의 강세가 바이올린에 비해 큰 점이 하피스트의 파워인가 처음 들었을 때 오해하였다. 이 악장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는 걸 보고서야 최수열이 의도적으로 세헤라 제도를 통해 이야기가 열린다는, 즉 오페라로 비교하면 막이 오른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논거로는 최수열은 세헤라 제도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묶어 스토리텔링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1악장이 종지음인 팀파리의 이음을 트레몰로로 2악장의 바이올린 솔로 비음, 즉 1악장의 도미넌트이자 2악장 나단조의 근음으로 이끄는 공감감을 창출하였다. 이런 점에 과했던 부분의 2악장 몰터 모데라토의 트럼본 시그널 후 마지막 음에 페르마타와 함께 붙여져 있던 룽가, 길게라는 뜻의 룽가라는 지시어있다. 얼마나 길게 끌 건지는 전적으로 지휘자의 몫이겠지만 그게 너무 길어 막간이 끊기는 듯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4악장에서도 한 번 더 긴 막간을 비워두었다. 반대로 여기면 그런 휴지를 통해 다음 대목을 독립적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3악장 중간 피우모스에서 클라리넷의 선율을 숨을 확 죽이며 피아니시모로 수줍고 조심스럽게 반전한 뉘앙스는 감미롭고 3악장 현의 루바토와 완급 조절은 참신하였지만 뒷부분 알레그랑도 아사이 튜티에서는 심벌지가 크리센더를 못 참고 먼저 튀어나오기도 했다. 집중력을 상실한 4악장은 산만하고 치명적인 오류도 많이 나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자, 작년 9월 대만 출신의 메이언첸과 서울시장 2024년 여름 예술의 전당 난 에팅거와 색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 세헤라제들을 만족스럽게 연주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나 버르토크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같이
박탄원들의 기량으로 승부해야 하는 곡들은 개인기에서 현지하게 밀리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구경도 하지 못한 시속 160km 몸쪽으로 던지는 체인지업은 우리 타자들이 치지 못했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그러나 한편으로 변방의 이탈리아가 WBC의 4강까지 올라간 것처럼 꼴찌도 1등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세상사다. 2024년 2월 다비트 라일란트가 지휘한 국립심포니의 볼레로, 그 볼레로는 항상 듣던 그 연주자들의 숨겨져 있던,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끄집어 올린 포텐 터지는 후인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평 성영환 작곡가, 월간 리뷰 상임 평론가.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